기본 작업 2부터 가보죠. 먼저 1번. A1부터 H1 영역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글꼴은 궁서, 크기는 16, 글꼴 스타일은 굵게 만들라 했습니다. A1부터 H1 이렇게 잡아줬고요.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죠? 병합하고 가운데 마치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눌러요? 컨트롤 1번 눌러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맞춤에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글꼴은 이제 궁서 써주시고, 그 다음에 크기는 16, 그 다음에 굵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1번 문제였습니다. 자, 2번. A3에서 H3 영역은 셀에 맞춤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써달라 했고요. 글꼴 스타일 굵게, 크기 12, 셀 음영 노란색 넣어달라 했습니다. A3부터 그 다음에 H3 잡아주시면 되고요. 셀에 맞춤 해야 되죠? 이것도 컨트롤 1번 누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셀에 맞춤 볼 수 있습니다. 이 셀에 맞춤 뭐였어요? 글자가 넘어갔을 때 안 넘어가게끔 이 칸에 딱 맞게끔 해주는 게 셀에 맞춤이죠. 요거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니까 여기서 가운데, 그 다음에 세로 가운데 한 번에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글꼴 스타일은 굵게 첫 번째 가를 넣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12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셀 음영 노란색 넣으시면 끝났죠. 2번 문제였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C4에서 C12 영역을 복사해서 B16에서 B24 곱해서 넣으라 했죠? 먼저 C4에서 C12 영역을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를 복사해서 오시면 되니까 컨트롤 C 복사하시면 되겠고요. 그걸 어디다가요? B16, B24까지 여기다가 넣을 겁니다. 이때는 바로 컨트롤 V 하면 안 되죠? 붙여넣기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오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곱하기만 체크해서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곱해서 들어오겠죠. 자, 네 번째 문제. C4에서 C12, H4에서 H12 범위를 잡고 갈게요. 잡았고, 그 다음에 H 범위도 잡았고, 이 두 가지 잡았습니다. 컨트롤로 잡았고요. 셀 서식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기호, 그 다음에 끝에다가 원을 쓸 거니까 컨트롤 1번 눌러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 오시면 되고요. 천 단위에 콤마 찍는 거 뭐였어요? 샵, 콤마, 샵샵, 0. 왜냐면 마지막에 0도 써달라 했으니까 마지막을 0으로 채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 뒤에다가 원을 붙이시면 되겠죠. 문자인 원을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천 단위의 쉼표가 찍히고 그 다음에 원까지 붙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 H10셀에 가장 큰 지출 항목이라는 메모를 삽입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H10을 먼저 클릭해 볼게요. H10을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메모 단축키가 뭐였어요? Shift F2 누르시면 메모의 단축키를 쓸 수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지출 항목이라고 만드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메모 서식에서 자동 크기로 바꾸라 했고요. 항상 표시되게 해라 했으니까 이 라인을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1번 누르시면 되죠. 컨트롤 1번 눌러서 맞춤에서 자동 크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딱 이 사이즈만큼 나올 거예요. 셀 서식 5문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작업 3번에 조건부 서식 되겠습니다. A3에서 E12 영역에 대 전이비가 0보다 작으면 행전체 글꼴 빨간색으로 하라 했고요. 전이비가 2000 이상이면서 행전체 글꼴색 파란색으로 만들라 했습니다. 저희 조건부 서식은 어떻게 시작해요? 범위를 잡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범위 잡을 때 머리 안 잡잖아요. 머리 안 잡고 데이터를 쭉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을 이용해서 만드시면 되겠죠. 항상 시작은 뭐 눌러요? 는. 네, 는을 써서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물어보는 거는
다 전입비를 물어봤잖아요. 가장 위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앞뒤로 달러가 들어와서 고정이 돼 있죠? 저희가 고정, 이 달러의 위치를 바꾸는 게 뭐였어요? F4. F4를 그래서 항상 2번 눌러서 달러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뒤에는 달러가 있고 숫자에는 없게끔. 그럼 이 아랫줄을 다 비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아랫줄을 다. 그게 0보다 작으면 작다 0. 이렇게 쓰시면 되죠. 0보다 작으면 행 전체 글꼴을 빨간색 만들어냈습니다. 서식에서 글꼴 색을 빨간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나온 부분들은 다 빨간색 바뀌었고요. 한 번 더 해야 되죠?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세규칙 들어왔습니다. 또 는을 쓰고 시작하는 거죠. 요번엔 전입비가 F4 2번 2000 이상이라면 크거나 같다 2000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요번엔 어떤 색이요? 파란색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에서 파란색 넣으시면 되겠죠. 갖다 대면 이름 나오니까 확인하고 클릭하세요.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000 이상인 거는 이렇게 파랗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작업. 계산 작업은 5문제 있으니까 여기서 3문제 이상은 꼭 맞추게 가셔야 됩니다. 결제 총액과 수수료 비율을 이용해서 수수료 영역 표시하시오 나왔습니다. 수수료는 총 결제액에서 수수료 비율을 곱하라 했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3개 쓰라고 했죠. 인덱스, 매치, 레프트. 자, 그러면 처음에 는을 썼고 총 결제는 바로 있네요.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요번에는 수수료 비율이 나오셔야 돼요. 그 수수료 비율은 요 아래쪽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는 매치를 여기다 쓰시면 되죠. 인덱스 매치를 여기서 쓰면서 가시면 되겠어요. 인덱스 쓰신 다음에 인덱스 쓰는 방법 뭐예요? 처음에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죠. 범위를 잡아줬고요. 코마. 그 다음은 행을 써야 되는 거죠. 이 행에다가 뭘 써달라고요? 매치를 넣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인덱스 범위 잡은 것도 하나 구하는 게 아니라 다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고정을 시켜야겠네요. 범위 잡았을 때 F4로 고정시키시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들어가는 게 이제 매치가 되겠죠. 자, 매치는 처음 시작은 V룩업, H룩업 똑같습니다. 클릭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SH, KB, HA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앞에 두 글자네요. 보니까 여기다 이제 레프트를 쓰면 되겠죠. 레프트. 여기에서 두 개를 가져오겠다 말한 겁니다. 그러면 SH, 뭐 KB 선택했겠죠. 코마. 그럼 얘네들은 어디서 찾을 거예요? 여기서 찾으면 되겠네요.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얘네들도 내릴 거죠? 쭉 내려야 되니까 멈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정을 시켰고요. 콤마.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만 가져올 겁니다. 정확히 일치. 자, 그러면 행은 끝났어요. 행. SH가 나오면 1. 그 다음에 KB가 나오면 2. 그 다음에 HA 나오면 세 번째 있다. 매치니까 똑같은 거를 1, 2, 3으로 표현한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열.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거는 결국 뭐예요? 수수료 비율이죠. 처음부터 범위를 조금 이상하게 잡은 거네요. 왜냐면 지금 이 범위에서 행과 열을 쓰는 거니까 범위를 요거를 잡았어야겠네요. 처음에 인덱스의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정. 로는 2. 항상 두 번째 수수료 비율이 나야 되니까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뒤에 게 매치가 열로 가시면 되겠죠. 1일 때, 2일 때, 3일 때. 다 만들었으니까 한번 엔터 넣어볼게요. 쭉 결과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1번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자, 사용 방법 하나씩 뜯어서 얘기하자면, 인덱스 범위를 잡았고 그 범위 안에 행과 열을 찾아주겠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2, 3을 찍었던 얘기는 2, 3이 총 결제액이었어요. 2, 3이 총 결제액. 그럼 저희는 구할 게 수수료 비율이었죠? 이 수수료 비율을 꺼내 오셔야 됩니다. 수수료 비율은 지금 여기에서 가져오면 되잖아요. 여기에서 SH 대 KB 대 HA 대 왼쪽에서 두 개를 가져와서 똑같은 거를 찾아주는 얘기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범위 중에서 행은 항상 두 번째예요. 수수료 비율이 나야 되니까 1번, 2번이잖아요. 그 다음에 열은 문제마다 바뀔 수 있겠죠? 열 자리에다가 넣은 겁니다. 매치를. 보면 인덱스를 2라고 써서 두 번째 행이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 열은 계속 바뀌니까 거기다가 이제 매치를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복사해서 여기 이제 결제 종류 앞 두 글자 이런 뜻이었고, 그 다음에 수수료 비율 I9에서 K9까지는 여기 똑같은 거를 찾는 얘기였죠. 결제 종류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똑같다면, 같다면 의미가 되겠죠. SH면 1, KB면 2, HA면 3, 1, 2, 3으로 나온 겁니다. 열로 나온 거죠. 행은 항상 두 번째라서 직접 2라고 썼어요. 여기가 이제 범위를 잡았고, 그 다음에 2가 행, 그 다음에 나머지가 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구조로 구해봤습니다. 좀 어려웠던 문제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요번에는 지역이 서초구인 거래량의 평균을 계산해서 I3셀에 표시하시오 나왔습니다. 함수 보니까 D썸과 D카운트네요. 우리가 평균이면 에버리지를 써도 되는데 그거를 총 합계해서 개수로 나누시면 평균 나오죠. 그 방식으로 구하겠다 말한 거죠. 일단은 지역 서초구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평균을 구할 거니까 처음에 합계를 먼저 갈게요. D 썸으로 먼저 계산했습니다. 자, D 시리즈는 어떻게 계산해요? 전체 범위를 잡아주고 콤마, 그 다음에 이제 피드 값 넣어주시면 되겠죠. 피드 값은 뭐 넣으면 돼요? 1, 2, 3, 4 넣고요. 거래량의 평균이니까 콤마,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은 지역이 서초구다. 이렇게 만드시면 합계가 나올 거고요. 엔터 쳐서 일단 보여드릴 거고요.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나누기 디카운터 쓰시면 되겠죠. 요거는 데이터 범위 잡아주시고 콤마, 그 다음에 2를 쓰고 그 다음에 지역이 서초. 그럼 여기에서 이제 서초만 세주겠죠. 그래서 서초구의 거래량의 평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서초의 합이 되겠고 얘는 서초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합쳐서 지금처럼 만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합했을 때 60 나왔고 그럼 서초의 개수만 세보면 되잖아요. 하나, 둘, 셋, 세 개니까 60을 3으로 나누면 20. 그래서 20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거래량이 30 이상인 총 결제액의 합계를 계산해서 총 결제의 합계를 계산하시오 나왔습니다. 판매금의 합계는 1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100단위로 표시하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썸이프와 라운드 업을 쓰라 했네요. 그럼 일단 썸이프만 쓰시면 되겠죠. 는 썸이프 만드시면 되겠고, 썸이프는 어떻게 써요? 첫 번째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죠. 거래량이 30 이상이라 물어봤으니까 거래량을 잡으시면 되겠고, 콤마, 요번에 조건은 어떻게 해요? 직접 써야 되죠. 그래서 큰 따옴표 해줘서 크거나 같다 30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뒤에 함수가 들어간다면 여기서 n% 연결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콤마, 더할 범위를 드래그 잡으시면 되겠죠. 총 결제액 드래그만 잡아주시면 지금처럼 나오겠죠. 거래량이 30 이상인 총 결제가 나왔고요. 썸이프 쓰는 방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뭐 씌우면 돼요? 라운드 업만 씌우면 되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만든 함수에다가 라운드 업 올림 함수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어떻게 쓴다고요? 0의 개수만 보라고요. 예제에서 0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요. 2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2 넣어주시면 나오겠죠. 0의 개수만 보고 바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 4번 문제. 신장과 체중을 이용해서 체질량 지수 표시하라 나왔습니다. 체질량 지수는 체중의 신장의 제곱, 신장의 제곱을 해라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20 미만이면 저체중, 25 이하이면 정상, 그 외에는 비만으로 표시하라 했어요. 질문이 3개네요. 그 if 몇 번 써요? 2번 쓰면서 가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식 그대로 쓰시면 돼요. 한번 가보죠. if 가로를 열었고 첫 번째는 체중을 클릭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누기 신장의 제곱이라 했죠. 그래서 똑같이 써요. 가로 열어서 신장의 제곱을 표시해야 되니까 뭘 써야 돼요? 파워라는 함수를 쓰시면 되겠죠. 거듭 제곱이니까 여기서 이제 파워라는 함수를 써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콤마 2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에 제곱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 조건이 얼마요? 20 미만이면, 작다 22면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요거라면 이제 저체중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복사해서 쓰시면 되죠. if부터 쭉 복사해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복사할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요? 25 이하라면, 작거나 같다 25 이하라면 정상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그거 외에는 다 비만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로를 2번 닫으시면 되겠죠. if 2번 열었으니까 가로도 2번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를 쭉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4번에다가 정답을 먼저 넣어드린 다음에 조금 기니까 엔터 한번 칠게요.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쓰는 방법. 처음에 숫자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거듭 제곱. 요걸 넣어준 겁니다. 아까 신장의 제곱. 여기 있잖아요. 그 가로 쳐져 있으니까 저희도 똑같이 만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식은 그대로 만드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 5번. 전산, 영어, 상식 과목을 이용해서 평가를 표시하시오 나왔습니다. 전산, 영어, 상식 과목 모두가 50 이상이고 평균이 70 이상이라면 합격, 그 외에는 불합격 표시하라 했어요. 함수 많이 쓰네요. if, 그 다음에 count if, average, and 다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는 if를 썼고요. 전산, 영어, 상식 모두 50 이상이라고 말했죠? 뭘 쓰면 되겠어요? 조건에 일단 and도 써야겠죠? 그 다음에 and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unt if를 쓰면 되겠죠. count if가 어떤 조건에 맞는 것만 세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범위를 잡아줄 겁니다. 범위를 잡아줬고 콤마 몇 점 이상이요? 크거나 같다 50점 이상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조심할 거는 이대로 끝내면 안 돼요. 왜냐면 count if는 개수 세는 거잖아요. 50점 이상만 셀 거예요. 근데 저희는 모두 다 넘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마지막에 같다 3도 해줘야죠. 개수가 그냥 3개 나와야 되니까 모두 50점 이상이고 말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단지 개수만 세는 거예요. 그래서 꺼냈는데 3가지 다 나와야겠죠. 네, 첫 번째가 돼 있고 콤마.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평균이 70 이상이었습니다. average, 그 다음에 평균 잡으시면 되겠죠. 이것도 얼마요? 70 이상. 크거나 같다 70 넣어주시면 되겠죠. 평균도 70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nd 조건의 가로를 닫았고, 그러면 조건 범위가 끝났어요. 이거를 다 만족한다면 뭐요?
합격.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불합격.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0점 다 넘었으니까 합격. 그 다음에 50점 안 되는 거 하나 한번 볼게요. 네, 요런 거 불합격 나오겠죠. 요런 건 나머지는 뭐 평균이 안 될 수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정답을 써드리고 두 줄로 써드릴게요. 그 다음에 조심할 점은 딱 이 부분이었어요. count if. 요 부분을 조심하시면 되겠죠. count if가 우리가 범위를 잡았죠? 50점 이상의 개수. 50점 이상의 개수가 3개. 즉, 이 말뜻은 뭐였어요? 모두 50점 이상이라면 이런 뜻이잖아요. 50점 넘는 것만 카운트 할 거니까 그게 3개가 나오면 되겠죠. 꺼냈더니 그게 3개다. 이렇게 말해준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분석 작업 또 가보겠습니다. 1번 자동차 할부금 계산표는 할부 원금, 연이율, 상환기간 이용해서 계산하라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표 항상 시작 어떻게 해요? 는을 쓰면 되는 거죠. 는 월 납입금에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위 잡으시면 되겠죠. 범위를 잡아주고 위치는 어디 있어요? 데이터에서 가상 분석에서 데이터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행 있어요? 없죠? 열만 있죠? 있습니다. 연이율. 그러면 열에 제조회사는 열 처리하고 값은 생산 원가, 판매가, 이익금의 합계를 계산하는 피벗 테이블을 만드시오. 단 시그마는 행 레이블로 바꿔달라. 드래그 해달라 말한 겁니다. 범위를 잡고 피벗 테이블의 위치는 삽입. 피벗 테이블 가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새 시스템 만들 건지 아니면 기존목 쓸 건지 물어봤습니다. 위치는 A18에서 써달라 했고요. 확인. 그 다음부터는 이제 드래그 되겠어요. 주문 날짜는 행. 그래서 주문 날짜 행으로 드래그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제조회사 요거는 열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값에다가는 생산 원가 넣으시면 되겠죠. 생산 원가 넣고요. 그 다음에 판매가 넣습니다. 하나 더 넣어야 되네요. 이익금의 합계까지도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피벗 테이블 만든 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그마 요게 이제 열에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이걸 드래그해서 행으로 옮겨달라고 말한 겁니다. 열로 있으면 길게 나오잖아요. 행으로 있으면 이제 아래로 나오겠죠. 요거를 드래그해서 요 아래로 옮기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바뀌었죠. 자, 보고서 레이아웃은 계율 형식으로 표시. 보고서 레이아웃 어떻게 가요? 디자인에서 보고서 레이아웃 넣어주시면 되죠. 계율 형식으로 표시만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문 날짜는 월별로 그룹하라 했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그거를 이제 월만 체크되어 있으면 되죠. 확인. 그 다음에 데이터 없는 셀은 별표 만들라 했고요. 행의 총합계, 열의 총합계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표시하지 않는다고요. 어디 가요? 옵션. 피벗 테이블에서 피벗 테이블 옵션에 오시면 빈 셀은 별로 만드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약 필터에 오시면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의 총합계, 열의 총합계 표시되지 않게 확인만 눌러주시면 끝났죠. 드래그만 잘하면서 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매크로. 매크로는 항상 두 문제 가시면 되겠죠. 합계 영역에 대해서 제품별 합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하시오 나왔습니다. 매크로의 이름은 합계 계산 되겠고요. 그 다음에 sum 함수 써서 만들라 했어요. 자, 문제 파악 끝났으니까 저희 기록하겠습니다.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눌러줬고요. 이름은 합계 계산. 그 다음에 함수 쓰라 했죠? sum. 그 다음에 이제 드래그 잡아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쭉 내렸습니다. 계산을 다 했으니까 아무데나 한번 클릭하시고 기록 중지만 누르시면 되겠죠. 자, 도형은 타원을 넣어달라 했어요. 타원은 어디 있어요? 삽입, 도형에 오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도 H3에서 H6까지 넣어달라 했습니다.
타원을 선택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H3에서 H6. Alt 눌러서 드래그. 만드시면 되겠죠. 자, 여기 이름은 깨라는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매크로 지정하시면 되겠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할게. 넣어주시면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A3에서 F3 영역, 가로 가운데 맞춤, 굵골 스타일, 굵게 적용하는 매크로를 만들라 했고요. 매크로의 이름은 서식 지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죠.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 이름을 먼저 쓰시면 되겠죠. 매크로 이름은 서식 지정 만드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A3부터 F3까지 범위를 잡아달라면요. 여기에 범위는 가로 가운데 맞춤. 컨트롤 1번 눌러서 맞춤에서 가로 가운데 해주시면 되겠죠. 굵게도 만들어야 되네요. 글꼴에 와서 굵게 하셔도 됩니다. 다 있어요, 같이. 이렇게 한 번에 만드셔도 됩니다. 다 있으니까 아무데나 클릭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 중지 누르시면 되겠죠. 자, 요번에 도형은 십자형 삽입 도형에서 십자형 누르시면 되겠죠. 그 위치는 H8에서 H11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름만 잘 쓰시면 되겠죠. 이름은 서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크로 지정할 거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 서식 지정 넣으시면 끝났죠. 자, 위치만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3번부터 6번까지였고 이거 좀 더 내려야겠네요. Alt 눌러서 내려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8번부터 11번까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해 주시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차트. 1월부터 3월 영역을 차트에 추가하고 그림을 참고해서 계열의 순서를 이동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1월부터 3월 먼저 넣을게요. 어떻게 했어요? 드래그 잡아서 컨트롤 C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클릭해서 컨트롤 V 하시면 나오겠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넣은 거는 1월부터 3월은 맨 뒤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를 바꿔줄 생각입니다. 얘가 맨 앞에 오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에 오시면요.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를 이제 바꿔주시면 되겠죠. 요거 눌러서 위로 1, 3, 4, 6, 7, 9, 10, 12 넣어서 만들어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차트 제목은 그림같이 입력하고 차트의 제목, 글꼴 스타일 굵게, 굴림 13으로 했으니까 차트의 제목 추가하겠습니다. 차트 위에다가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름은 분기별, 유적지, 관광객, 이동 현황 넣어줬어요. 그러면서 스타일은 굵게, 홈에서 굵게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글꼴은 굴림 넣어줬고요. 크기는 14 만드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세로값 축 제목은 그림같이 입력하고 텍스트의 방향 세로로 만들라 했으니까 단위 만들라는 얘기죠. 차트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 그 다음에 이제 축 제목 넣으시면 되겠죠. 기본 세로 제목 넣으셨고요. 그러면서 여기를 단위, 그 다음에 땡땡이 해주고 그 다음에 가로 열어서 원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방향을 바꿔야 되니까 컨트롤 1번 눌러서 텍스트 방향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의 방향은 세로로 만드시면 되죠. 띄어쓰기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단위, 그 다음에 콜론이 들어간 부분에 왠지 띄어쓰기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7월부터 9월 전등사 데이터 레이블 값 만들라 했어요. 7월부터 9월이니까 주황색 되겠고요. 전등사 클릭하시면 되죠. 클릭, 클릭. 그래야지만 요거 하나만 선택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바꿔야 되네요. 글꼴은 굴림. 굴림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 굵게. 크기는 10. 이렇게 다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에서는 범례 위치 위쪽으로 지정하고 범례를 위로 만들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도 만들어야 되고 배경색도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범례 위치를 위쪽으로 먼저 옮길게요. 옮겼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만들 거죠? 그림자는 이 오각형. 요거 오각형 효과를 넣으시면 만들 수가 있죠. 자, 안 보이니까. 그림자 미리 보기. 오른쪽 아래로 그림자 만들 거죠. 그래서 오프셋 오른쪽 아래 클릭해 줬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는 흰색 배경 1도 넣어야 되니까 이 페인트 통 눌러서 채우기의 색깔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흰색 배경 1.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만드시면 다 만든 겁니다. 다 하셨으면 저장까지. 저는 바탕화면으로 3333 저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채점 돌려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관리자 권한 실행. 저희가 5회 풀었으니까 기출유형 5회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든 거는 바탕화면에 저장했으니까 3333을 찾아서 넣으시면 되겠죠. 채점 시작 누르시면 되겠어요. 피벗 테이블에서 뭔가가 튀었네요. 네. 뭔가가 튀었으면 지금 이렇게 나와요. 피벗 테이블에서 뭘 안 했는지만 체크만 해보죠. 제가 화면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여서. 이게 위치만 바꾼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한 칸이 나서 이거 아까를 확인 못 했는데 시그마도 있고 값도 있잖아요. 네. 근데 시그마가 이 아래로 와야 되는데 제가 아까 위에다 넣은 것 같아요. 그러면 1월의 내용, 4월의 내용 가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다시 한번 이제 저장 한번 해봤고 눌러서 확인까지만 해보고 정리하죠. 자, 그러면 제대로 됐죠? 이렇게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